지혜 씨의 숨소리가 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습관대로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것뿐. 하지만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을 타고 내려오는 손길, 배를 지나 더 아래로, 그리고 내 몸을 탐색하던 그 손길, 눈치 없이 커져버린 내 그것.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남편과는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잠결에도 바로 알았잖아요. 민우 씨 거는 어떤 느낌일지 엄청 크던데. 나는 숨을 삼켰어요. 내일이면 끝이에요. 현우도 돌아오고.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 궁금증 풀고 싶어요. 민우 씨가 어떤지. 그녀는 천천히 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뭐가요? 진짜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들어갈까요?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지혜 씨는 브래지어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속옷도.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나는 강민우, 올해 48입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인 편이에요. 하지만 10년 전 이혼 후 혼자 사는 삶이 때론 너무 공허했습니다. 성인이 된 딸아이가 있지만 미국 유학 중이라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예요.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게 다였죠. 그렇게 텅 빈 집에서 텅 빈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뜨거운 무언가가 찾아올 거라게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위험하고 금기적인 형태로 말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내가 경험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황홀했던 그 3일간의 기록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무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있었죠. 저녁은 간단히 샌드위치로 때웠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나는 반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서현우, 고등학교 동창이자 37년 지기 친구였죠. 여보세요, 현우야. 민우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현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현우는 나와 동갑이에요. 올해 55.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원급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던 친구였습니다. 나도 잘 지내지. 너는? 요즘 얼굴 보기 힘들더라. 회사 일이 바빠서 말이야. 그래도 내 생각나서 전화했어. 고맙네. 밥이라도 한번 먹자. 그게 오늘 시간 돼? 내가 한턱 쏠게. 나는 일정을 확인했어요. 마침 내일 오전 일정이 없었죠.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 쪽 어때? 내가 아는 고깃집 있는데. 1시간 후 우리는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야, 민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그러게. 한 2년은 된 것 같은데?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빴어. 우리는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요즘 어때? 회사는? 뭐, 그럭저럭. 임원되고 나니까 책임은 더 무거워지고. 너는? 사무소는 잘 돌아가? 응, 안정적이야. 큰 프로젝트는 없지만 꾸준히 일감은 들어와. 고기를 구우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고등학교 시절 추억담도 나누고 요즘 각자의 삶에 대해서도. 너는 혹시 새로 만나는 사람 있어? 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없어.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 외롭지 않아? 외롭지. 근데 뭐, 익숙해졌어. 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야, 너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너는 어때? 결혼 생활은? 좋아. 아내가 착해서 다행이야. 현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야, 우리 집에 한번 놀러와. 아내도 내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 그래. 언제 한번 가볼게. 아, 그리고 민우야. 부탁 하나 해도 될까?
현우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뭔데?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전문가잖아. 응, 어떤 리모델링인데? 주방이랑 거실 쪽을.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서. 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업체에서는 견적이 천차만별이야. 이 정도면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닌데. 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업체 선정하는 거 도와줄까? 정말? 그것만 해줘도 감사한데. 사실 하나 더 부탁이. 현우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해외 출장이거든. 응? 그 사이에 업체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네가 현장 좀 봐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내 혼자는 뭘 봐야 할지 모르거든. 업체들이 대충 할까봐 걱정이고. 3일이면 금, 토, 일? 응. 금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밤에 들어와. 마침 내 일정도 한가했어요. 주말에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요. 그럼 작은 방에서 자면서 봐주면 안 될까? 지혜도 있으니까 불편하진 않을 거야. 지혜. 현우의 아내 이름이었죠. 10수년 전 결혼식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밝고 예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었죠. 그래,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 민우야. 현우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우리 집으로 와. 내가 출장 가기 전에 상황 설명해 줄게. 알았어. 아, 혹시 업체 사람들 관리하다가 힘들면 지혜한테 편하게 부탁해. 응, 걱정 마. 우리는 술잔을 또 부딪혔습니다. 민우야, 정말 고마워.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현우의 말에 나는 뿌듯했어요. 오랜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좋았죠. 하지만 나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3일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전 10시쯤 나는 현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를 보니 분당의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역시 대기업 임원답게 잘 사는구나 싶었죠.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어요. 민우야, 어서 와. 현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미 출장 준비를 마친 듯 캐리어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들어와, 들어와.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와, 집 좋은데? 그래, 고마워. 아내가 꾸민 거야. 그때 주방 쪽에서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우 씨. 오랜만이에요. 윤지혜였습니다.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결혼식 때 봤던 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키는 크고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예뻤어요. 날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몸매. 긴 생머리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렸고 화장기 없는 얼굴도 청순했어요. 집에서 편하게 입는 니트와 청바지 차림이었지만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나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결혼식 이후로 처음이죠? 그때 인사 제대로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혜 씨는 밝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예뻐서 나는 시선을 돌렸어요. 진정해, 강민우. 친구 아내야. 자, 민우야. 일단 앉아. 현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지혜 씨가 커피를 내와줬어요. 여보, 민우 씨한테 상황 설명 좀 해줘. 응. 민우야, 업체는 총 3군데야. 현우는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철거 업체가 와. 주방 상판이랑 싱크대 철거하고 내일 토요일에는 목공 업체가 와서 새 싱크대 설치하고 일요일에는 도배랑 마감 작업. 간단한 거야. 나는 서류를 훑어봤어요. 견적은 적정한 것 같은데? 그치? 아내가 열심히 알아보더라고. 그럼 나는 업체 사람들 작업하는 거 확인하고 문제 있으면 체크하면 되는 거지? 응. 그리고 혹시 추가 비용 발생하면 나한테 전화해줘.
현우는 시계를 봤어요. 아, 나 슬슬 가봐야겠다. 공항 가는데 시간 걸리니까. 응, 조심히 다녀와. 현우는 캐리어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여보, 민우 잘 챙겨줘. 손님 방도 깨끗하지? 응, 어제 정리했어. 지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야, 불편한 거 있으면 지혜한테 편하게 말해.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알았어. 걱정 마. 현우는 아내에게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부러웠어요. 그럼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나와 지혜 씨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 씨, 짐 손님 방에 두세요. 지혜 씨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 손님 방이 어디예요?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나는 가방을 들고 그녀를 따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맨 끝 방으로 안내받았죠. 여기에요.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문을 열자 깔끔한 침대와 책상이 있는 방이 나타났습니다. 창문도 크고 채광도 좋았어요. 와, 좋네요. 다행이에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 씨는 미소를 짓고 나갔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3일. 3일이면 금방 지나가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오후 2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철거 업체 사람들이 도착했습니다. 3명의 인부가 들어와 주방을 살펴봤어요. 여기 상판이랑 싱크대 전부 철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나는 설계도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여기 타일도 일부 교체하고요. 알겠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소음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지혜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지혜 씨, 괜찮아요. 제가 다 확인할게요. 네. 감사해요, 민우 씨.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서. 민우 씨 계셔서 다행이에요. 친구 부탁인데 당연하죠. 저야 늘 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는 주방으로 가서 작업 과정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오후 5시쯤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철거된 주방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배관 상태, 벽 상태 모두 문제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목공업체 오시면 바로 작업 가능하실 거예요. 인부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혜 씨가 주방으로 와서 텅 비어버린 공간을 바라봤어요. 우와, 진짜 다 뜯어냈네요. 내일 새로 설치하면 훨씬 예뻐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지혜 씨가 고르신 디자인 봤는데 정말 좋던데요. 내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민우 씨. 민우 씨 아니었으면 혼자 어떻게 했을지. 천만에요. 시계를 보니 저녁 6시였어요. 민우 씨, 저녁 드셔야죠.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지혜 씨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제가 밖에서 사 먹을게요. 안 돼요. 손님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주방은 못 쓰지만 거실에 인덕션 있어요. 간단하게 찌개 끓일게요. 그럼, 죄송하지만 부탁드릴게요. 뭐가 죄송해요? 편하게 계세요. 지혜 씨는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인덕션 앞에서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는 모습, 긴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집중하는 표정. 왠지 모르게 자꾸 시선이 갔어요. 예쁘긴 하네. 현우 그 녀석 복 많이 받았어. 30분쯤 후 지혜 씨가 김치찌개를 들고 왔습니다. 자, 다 됐어요. 와, 냄새 좋네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밥과 반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첫 숟가락을 떠서 맛을 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와,
지혜 씨 요리 잘하시네요. 과찬이세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현우가 저한테 자랑 많이 하더라고요. 아내 요리가 최고라고. 지혜 씨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남편이 좋아해 주니까 다행이에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우와의 추억, 결혼 생활, 일상적인 이야기들. 민우 씨는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뭐, 익숙해지면 괜찮더라고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밥 먹는 게 그립긴 해요. 이렇게요. 지혜 씨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분 만나실 거예요. 민우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감사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지혜 씨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손님방에서 TV를 봤습니다. 밤 11시쯤 나는 씻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아침부터 업체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별일 없이 지나가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내 인생을 바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목이 말랐어요. 눈을 뜨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물 좀 마셔야겠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죠. 화장실은 어디였더라? 낮에 한 번 갔었는데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이 헷갈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어요.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문을 찾았죠. 여기가 화장실인가? 문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둠 속에서 큰 침대가 보였습니다. 이거 침대인데? 그제야 깨달았어요.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라 안방이었던 거죠. 아차, 잘못 들어왔네. 나는 다시 나가려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순간적으로 어지러웠어요. 나는 균형을 잡으려고 침대에 손을 짚었죠. 그리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나가야지. 너무 피곤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공사 감독하느라 몸이 지쳐 있었죠. 침대가 너무 편했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1분만 쉬고 나가자. 그렇게 나는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옆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따뜻한 온기, 부드러운 몸, 누군가 내 옆에 있었습니다. 응? 나는 잠결에 의식이 희미했어요. 꿈인가 싶었죠. 그런데 그 온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부드러운 팔이 내 허리를 감쌌어요. 여자의 몸이 내 등에 밀착됐죠.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 씨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잠결에 습관적으로 옆 사람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안기고 있었던 거죠. 15년 동안 매일 밤 그렇게 잠들었을 부부의 습관. 나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안 돼.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온기.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지혜 씨의 숨소리가 내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무의식 중에 습관대로 남편을 끌어안고 있는 것뿐. 하지만 그녀의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슴을 타고 내려오는 손길. 배를 지나 더 아래로. 안 돼. 일어나야 해. 나는 정신을 차리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지혜 씨의 손이 내 허리춤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손끝에서 전해지는 촉감이 이상했던 거죠. 15년 동안 매일 밤 만져온 남편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근육의 느낌도 크기도 모든 게 달랐어요. 뭐야? 지혜 씨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더 명확하게 확인하듯 움직였어요. 이게 뭐지?
그 순간 나도 완전히 정신이 들었습니다. 띡! 불이 켜졌어요. 지혜 씨가 벌떡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급히 몸을 돌렸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 씨, 지혜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 씨, 죄송합니다. 나도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왜 여기?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습니다. 얇은 실크 잠옷 차림이었죠. 죄송해요.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와서. 그럼 나가셨어야죠. 그게 너무 피곤해서 잠깐 누웠는데. 그만.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이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었으니까요. 지혜 씨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전 내 몸을 만졌던 그 손.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제가,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죽고 싶어요. 정말. 지혜 씨 괜찮아요. 지혜 씨 잘못 아니에요. 나는 재빨리 말했어요. 제가 잘못 들어온 거니까. 하지만 제가 만졌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나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지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만 끄덕였죠. 나는 황급히 안방을 나왔습니다. 손님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지혜 씨의 따뜻한 체온, 부드러운 몸의 감촉, 그리고 내 몸을 탐색하던 그 손길, 눈치 없이 커져버린 내 그것.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현우의 아내예요. 가장 친한 친구의 아내.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이었죠. 하지만 10년 만에 느껴본 여자의 온기는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나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목공업체는 오전 10시에 온다고 했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세면을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했어요. 지혜 씨는 어떻게 나올까? 나는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혜 씨는 아직 안방에 있는 것 같았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뉴스를 보려고 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요?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긴장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 씨가 나왔어요. 간단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머리는 뒤로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어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나도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커피포트로 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내 품에 안겨있던 그 몸. 안 돼. 생각하지 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지혜 씨가 소파 앞으로 왔어요. 하지만 내 옆이 아닌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나는 커피잔을 받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우리가 동시에 입을 열었어요.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가 먼저요. 아니, 지혜 씨가.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어색함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죠. 어젯밤 일은. 지혜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결에. 아니에요, 지혜 씨. 제가 잘못 들어간 게 잘못이에요.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제가 만진 건 그녀의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잊어버려요. 그냥 사고였어요. 네. 지혜 씨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민우 씨, 혹시 남편한테 절대 말 안 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감사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현우 씨가 알면 오해할까봐. 알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도 들었죠. 민우 씨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잠은 잘 주무셨어요? 제가 방해해서 아니요, 괜찮았어요. 거짓말이었죠. 한숨도 못 잤으니까요. 민우 씨도 외로우시겠어요. 갑자기 지혜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네. 10년 동안 혼자 사시잖아요. 여자 손길이 그리웠을 거예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뭐, 그렇긴 하죠. 지혜 씨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어젯밤에 민우 씨 옆에 있을 때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오랜만에 심장이 뛰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아, 오해는 마세요. 남편을 사랑해요. 그녀는 급히 말했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그런 건 점점 줄어들었어요. 일도 바쁘고 피곤하다고.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그것도. 지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아직 45이에요. 여자로서 아직 살아있는데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무의식 중에 민우 씨를 그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몸이 반응했나 봐요. 오랜만에 남자를 느껴서 지혜 씨 미안해요. 이상한 얘기에서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이해해요. 사실 나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10년 만에 여자를 느꼈거든요. 지혜 씨의 온기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변했어요. 민우 씨, 지혜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내 옆에 앉았죠. 가까운 거리. 그녀의 향기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손 위에 올려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우리 나쁜 사람인 걸까요? 뭐가요? 이런 생각하는 게요. 지혜 씨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젯밤 이후로 자꾸 민우 씨 생각이 나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지혜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민우 씨는 남편 친구고 저는 그의 아내잖아요. 제 가장 친한 친구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끌릴까요? 지혜 씨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어요. 민우 씨도 저한테 끌려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얼마나요? 많이요. 지혜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우 씨, 우리,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띵동. 우리는 화들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어요. 목공업체다.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벌써 10시였어요. 제가 나갈게요. 나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방금 뭘 하려고 했던 거야? 속으로는 아쉬웠어요. 솔직히 기대했거든요. 문을 열자 목공업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대에 설치하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인부들이 자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방 쪽으로 안내하며 나는 지혜 씨를 슬쩍 봤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여전히 붉어져 있었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똑같은 갈망이 있었어요.
목공 작업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새 싱크대 설치, 상판 교체, 수납장 달기. 나는 계속 작업 과정을 체크했어요. 지혜 씨는 거실에 있다가 가끔 주방 쪽을 보러 왔습니다. 우리가 마주칠 때마다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혜 씨, 여기 색상 확인 좀 해주세요. 아, 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내 옆에 섰죠? 가까운 거리. 그녀의 팔이 내 팔에 스쳤어요. 이 색이 맞나요? 네. 맞아요. 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부들은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우리 둘만의 순간이었어요. 민우 씨, 아까 우리 하던 말 괜찮아요. 잊어버려요. 나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싫은데요. 어차피 아무도 모를 텐데. 그녀의 말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후 5시쯤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새로 설치된 주방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싱크대, 수납장, 상판 모두 완벽했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도배업체 오시면 다 끝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인부들이 떠나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지혜 씨가 새 주방을 보며 감탄했어요. 그죠? 지혜 씨 선택이 좋았어요. 민우 씨 덕분이에요.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6시. 배고프시죠? 저녁 뭐 먹을까요? 주방을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요리 좀 할게요. 정말요? 네.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파스타는 어때요? 지혜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좋아요. 제가 파스타 잘해요.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어요. 새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 능숙하게 칼질하고 팬을 흔드는 모습, 너무 자연스럽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현우는 정말 행복한 남자야. 30분쯤 후 지혜 씨가 접시 2개를 들고 왔어요. 짜잔, 크림 파스타예요. 와, 맛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촛불은 없었지만 왠지 낭만적인 분위기였어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돌돌 말아 입에 넣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우와, 지혜 씨, 정말 요리 잘하시네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레스토랑 파스타보다 맛있어요. 과찬이세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작업 이야기, 내일 마지막 날 일정. 내일 도배 끝나면 민우 씨 가시는 거죠?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현우도 일요일 밤에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그렇군요. 아쉬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그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민우 씨랑 이렇게 지내는 게 생각보다 편했거든요.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 먹고 대화하니까 좋네요. 민우 씨, 솔직히 말해도 돼요? 지혜 씨가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어젯밤 이후로 계속 민우 씨 생각했어요. 내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느낌이 자꾸 생각나요. 민우 씨 체온, 민우 씨 몸. 그리고 그녀는 얼굴을 붉혔어요. 민우 씨를 만졌을 때 느낌. 남편이랑은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잠결에도 바로 알았잖아요. 지혜 씨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궁금해요. 뭐가요? 민우 씨 거는 어떤 느낌일지. 엄청 크던데. 나는 숨을 삼켰어요. 지혜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현우는 제 친구고. 지혜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내 쪽으로 걸어왔어요. 내 옆에 섰죠? 못 참겠어요. 지혜 씨, 딱 한 번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에요. 현우도 돌아오고
오늘 밤만, 딱 오늘 밤만. 지혜 씨는 내 손을 꽉 쥐었어요. 궁금증 풀고 싶어요. 민우 씨가 어떤지. 나는 이성과 본능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머리로는 안 된다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지혜 씨,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민우 씨도 원하잖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이었으니까요. 지혜 씨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민우 씨,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결이 섞였죠. 안 돼. 나는 작게 중얼거렸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지혜 씨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 10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나도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내 무릎 위로 올라와 앉았어요. 민우 씨,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괜찮아요? 지금 멈추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나도 그녀의 허리를 감쌌어요. 티셔츠 위로 느껴지는 부드러운 곡선. 방으로 가요. 지혜 씨가 속삭였습니다. 어디로? 손님 방이요. 안방은 조금 그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일어나 손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을 맞잡고 마치 연인처럼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혜 씨가 문을 잠갔어요. 혹시 몰라서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침대로 걸어가며 서로의 옷을 벗기면서 지혜 씨의 티셔츠가 벗겨졌어요. 하얀 피부, 레이스 브래지어. 민우 씨, 그녀는 부끄러운 듯 팔로 가슴을 가렸습니다. 지혜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나는 그녀의 팔을 천천히 내렸어요. 완벽한 곡선. 45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탄력 있는 몸. 민우 씨도 그녀가 내 셔츠를 완전히 벗겼습니다. 생각보다 근육 있으시네요. 지혜 씨의 손이 내 가슴을 타고 내려왔어요. 우리는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천천히 해줘요. 지혜 씨가 속삭였어요. 오랜만이라 떨려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혜 씨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우리는 다시 키스를 나눴어요. 이번엔 더 깊고 더 열정적으로 내 손이 그녀의 몸을 탐색했습니다. 목덜미, 어깨, 등, 허리. 지혜 씨가 작게 신음했어요. 간지러워요. 죄송해요. 아니요. 좋아요. 그녀도 내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배, 그리고 더 아래로. 민우 씨, 지혜 씨의 손이 내 허리춤에 닿았어요. 어젯밤에 만졌던 게 진짜 컸어요. 그녀는 천천히 내 바지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내 것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세상에, 뭐가요? 진짜 이렇게 큰 거예요? 지혜 씨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보다 훨씬. 그녀의 손이 천천히 내 것을 감쌌어요. 이게 들어갈까요? 천천히 하면 괜찮을 거예요. 지혜 씨는 브래지어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속옷도 완전히 드러난 그녀의 몸. 너무 아름다웠어요. 민우 씨, 저 봐요? 물론이죠. 나도 마지막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벗은 채로 마주봤어요. 떨려요.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피부와 피부가 닿는 감촉. 뜨겁고 부드럽고 황홀했습니다. 민우 씨, 해줘요. 괜찮아요?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나는 천천히 그녀의 다리 사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프면 말해요. 네.
지혜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처음 닿는 순간 지혜 씨가 몸을 떨었어요. 괜찮아요? 네, 계속해요. 나는 조금씩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민우 씨. 너무 커요. 지혜 씨는 내 등을 꽉 움켜쥐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네. 천천히 할게요. 조금씩, 조금씩. 지혜 씨의 몸이 점점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아, 꽉 차요. 그녀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현우 씨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파요? 아니요, 이상해요. 꽉 차는데 좋아요. 완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서로를 느끼며 이 순간을 각인시키듯. 지혜 씨, 네. 움직여도 돼요? 네. 천천히.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는 작게 신음하며 내 움직임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아, 민우 씨. 좋아요. 저도요. 지혜 씨. 10년 만에 느껴보는 이 감각.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민우 씨 조금만 빨리. 이렇게요? 네, 아, 좋아요. 우리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 지혜 씨는 베개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처음이에요. 저도요. 지혜 씨, 절정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우 씨. 다 이상해요. 저도 같이 가요. 지혜 씨는 내 목을 끌어안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안 돼. 가버릴 것 같아. 지혜 씨, 그 순간 우리는 함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지혜 씨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비명을 질렀어요. 나도 그녀를 꽉 안으며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방 안을 채웠어요. 민우 씨, 지혜 씨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뭐가요?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15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느껴본 적 없었어요. 지혜 씨, 현우 씨와는 항상 의무처럼 했거든요.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끝나길 바라면서, 참으면서. 그런데 민우 씨는 너무 좋았어요. 지혜 씨는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이런 게 사랑하는 거구나. 느꼈어요. 지혜 씨, 나도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9시. 민우 씨, 네, 또 하고 싶어요. 지혜 씨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저도요.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어요. 오늘 밤 실컷 해요. 네. 우리는 다시 키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여러 번 몸을 섞었어요. 한 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두 번째는 더 천천히, 더 깊게. 세 번째는 지혜 씨가 위에서. 민우 씨, 이렇게 하는 것도 좋네요. 지혜 씨, 위에서 보니까 더 예뻐요.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요. 이 각도 너무 깊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좋아요라. 네 번째는 옆으로 누워서 서로를 마주보며 천천히. 민우 씨 눈 보면서 하니까 네. 더 떨려요. 우리는 눈을 마주보며 하나가 됐습니다. 새벽 2시쯤 우리는 완전히 지쳐서 침대에 쓰러졌어요. 더 이상은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우 씨,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저도요, 지혜 씨. 그녀는 내 품으로 파고들었어요. 내일이면 끝이죠? 네. 도배 끝나고 현우도 돌아오고 그럼 우리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후회해요? 아니요. 전혀.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저도요. 지혜 씨는 내 가슴에 키스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그렇게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혜 씨의 품에서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지혜 씨는 아직 자고 있었죠. 평화로운 얼굴. 나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그때 지혜 씨가 눈을 떴어요. 민우 씨?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는 부끄러운 듯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어젯밤 꿈이 아니었네요. 네,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몇 시예요? 9시요. 도배업체는 10시에 온다고 했죠? 네. 그럼 1시간 남았네요. 지혜 씨는 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지혜 씨, 이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죠. 마지막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았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천천히.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어요.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애틋하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10시 정각 도배업체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급히 옷을 입고 정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도배하러 왔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나는 업체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지혜 씨는 머리를 묶으며 거실로 나왔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뜨겁게 얽혀 있었던 우리. 도배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혜 씨와 나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작업을 지켜봤어요. 민우 씨. 네. 현우 씨한테 연락 왔어요. 지혜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비행기 탔대요. 저녁 7시쯤 도착한대요. 그렇군요. 민우 씨는 언제 가실 거예요? 작업 끝나고 확인하면 오후 2시쯤? 그럼 4시간 남았네요. 지혜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쉬워요. 저도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오후 1시쯤 도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나는 주방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깔끔한 벽지, 완성된 주방. 완벽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업체 사람들이 떠나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지혜 씨가 새 주방을 보며 감탄했어요. 현우도 좋아하겠어요. 그럴 거예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민우 씨, 짐 챙기실 거예요? 네. 그래야죠. 나는 손님방으로 갔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가슴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대로 끝인가? 짐을 다 챙기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혜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다 챙기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네. 한 번만 더 안아줄래요? 지혜 씨가 일어나 내게 다가왔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민우 씨,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잊지 않을게요. 2, 3일을.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어요. 민우 씨, 가셔야죠? 네. 하지만 우리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돼요? 뭐요? 저도 마음 같아선
지혜 씨를 계속 사랑하고 싶어요. 그 순간 지혜 씨가 나를 밀쳤어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 씨, 현우 씨 7시에 온다고 했죠? 네. 지금 1시 반이에요. 5시간 반. 지혜 씨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지막으로 실컷 해요. 지혜 씨, 안방에서요. 이번엔 내 남편인 것처럼 그녀는 나를 안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로 끝인데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현우가 매일 밤 자던 그 침대. 여기서 해요. 지혜 씨는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민우 씨도. 나도 옷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현우의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지혜 씨, 이거 알아요. 나쁜 거. 그녀는 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현우의 침대에서 현우의 아내와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금기를 넘는다는 흥분도 있었죠. 아, 민우 씨. 지혜 씨는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여기서 하니까 더 짜릿해요. 저도요. 우리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계속했습니다. 1번, 2번, 3번. 민우 씨, 샤워해요. 같이. 우리는 욕실로 갔어요. 샤워하면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민우 씨, 여기서도 물줄기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가 됐어요.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도 계속. 지혜 씨, 정말 안 지쳐요? 안 지쳐요. 민우 씨랑은 오후 6시 시계 알람이 울렸습니다. 현우가 1시간 후면 도착한다는 신호였어요. 민우 씨, 이제, 네. 우리는 헐떡이며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정말 마지막이네요. 네. 지혜 씨는 내 품에 안겼어요. 아쉬워요. 저도요. 민우 씨, 혹시, 네, 또, 볼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힘들겠죠. 현우 있으니까. 네. 지혜 씨는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네. 그때는, 우리는 마지막 키스를 나눴습니다. 깊고 애틋한 키스. 이제, 정말 가야 해요. 나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지혜 씨도 침대를 정리하며 옷을 입었어요. 침대 시트, 갈아야겠어요. 네. 흔적 남으면 안 되니까. 지혜 씨는 재빨리 시트를 갈고 방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어요. 민우 씨, 지혜 씨가 나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껴안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지혜 씨도 행복하세요. 나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으니까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어요. 아파트를 빠져나가는데 반대편에서 택시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현우였어요. 우리 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현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었죠. 미안해. 현우야.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3일은 너무나 황홀했으니까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현우와는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어요. 가끔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민우야, 그때 정말 고마웠어. 주방 리모델링 덕분에 지혜가 너무 좋아해. 다행이네. 너도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지혜도 너 보고 싶어 하더라. 그래, 시간 되면. 하지만 나는 다시 가지 못했습니다. 가면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 지혜. 민우 씨, 잘 지내세요? 가끔 생각나요. 그 3일이.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가 다음 달에 또 출장 간대요. 3일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오실 거죠?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전송.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